안녕하세요. 정밀소프트 손성필 대표입니다. 오늘은 쿠팡과 또 네이버에 있는 데이터를 조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쿠팡하고 네이버가 우리 셀러분들에게는 가장 관심이 많으신데요. 중국 셀러가 쿠팡을 통해서 한국에 적극적으로 진출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국 분들 입장에서는 제조 국가도 자기 이제 국가인 거죠. 중국이 이제 모국이니까요. 그리고 본국인 거죠. 그리고 또 그곳의 도매 업체분들도 우리 중국을 한국어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면요. 우리나라 말을 쓰는 그런 분들이 제조도 하고 도매도 하고 세계로 수출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가 참여하기는 굉장히 좋은 그런 상황이 우리 중국 셀러들의 입장입니다. 그리고 중국 셀러분들이 아무래도 소통은 잘 안 되죠. 한국어를 한국 사람만큼 잘 하지 못하니까요. 그리고 한국 사람들의 그런 문화적인 차이점이 있는데 그런 것을 이해하기는 조금 어려워서 중국 분들도 그런 측면에서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요즘이 무슨 시대인가요? 데이터 시대죠. 데이터를 보면서 이런 제품들이 정말 많이 나가구나. 이런 것들을 다 파악할 수 있는 도구들이 중국 분들도 많이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데이터들로 무장을 한 다음에요. 마진을 최소화시킬 수가 있겠죠. 중국 제품을 직구로 판매하는 한국 셀러가 있다고 했을 때 그분은 어차피 유통 단계를 하나 늘리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비용이 비쌀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중국 분들 입장에서는 쿠팡으로 한국에 제품을 수출할 때 언어적인 장벽만, 그러니까 CS적인 거죠. 한국인들을 고용하거나 한국인들과 협업을 해서 그런 부분들만 잘 하게 되면 제조라든가 도매라든가 여러 측면에서 우위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중국 제품으로 직구를 해서 이제 많은 판매를 하고 계셨던 분들, 그리고 또 도매를 해서 어느 정도 상품을 확보해서 좋은 중국 제조업체들을 찾아내시거나 도매업체들을 찾아내서 가격 협상까지 해서 판매를 하시는 그런 분들은 이제 쿠팡이 셀러들의 국적이 다양화되면서 특히 중국 셀러들이 적극적으로 진출하게 되면서 살짝 어려워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또 잘 고려를 해야겠죠. 물론 쿠팡한테 중국 셀러는 못 들어오게 해달라, 한국 셀러만 좀 들어오게 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할 수도 있고요. 특히 요즘 쿠팡이 가격을 가장 싸게 올리는 그런 셀러들을 아주 대우하고 있잖아요. 아이템 오너라고 해서 아이템을 이제 선점할 수 있는 셀러의 권한을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셀러들은 상품을 꾸준하게 판매를 해왔기 때문에 그 상품에 대한 경험도 많고 또 CS도 잘할 수 있고 상품 정보도 열심히 연구해서 올려놨는데 그것을 100원 더 싸게 파는 셀러가 다 가져가 버리는 것은 불공평하다. 나의 그 오랜 경험이 들어있는 컨텐츠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다 점유를 해버리는 것. 아무리 약관에 있지만 그것은 불공정한 것이다 라고 말을 하지만요. 쿠팡은 근본적으로 이 소비자들이 원하는 여러 가지 가치들 중에서 가격이라는 가치에 되게 큰 메리트를 주고 있죠. 그런 가격을 싸게 팔 수 있는 셀러를 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빠르게 배송시킬 수 있는 또 셀러를 우대하고 CS를 거의 고객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셀러들을 우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좀 불공정하긴 해요. 불리하죠. 셀러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쿠팡이 갑질하고 있는 거죠. 그렇지만 셀러들은 쿠팡이 갑질하니까 나는 정말 이제 굶어 죽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지만 또 생존 전략을 우리가 또 짜야 되잖아요. 쿠팡이 움직여주면 좋지만 안 움직일 경우에는 상황에 적응을 해서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 어떻게 생존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전략을 생각해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저희가 네이버 쇼핑이 아무래도 쿠팡하고 네이버하고가 현재는 큰 산맥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 양대 산맥을 이루고 있는 네이버 쇼핑 쪽을 잠깐 한번 살펴보게 되면요. 네이버 쇼핑에서 제가 무슨 마우스를 한번 검색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네이버 쇼핑 쪽은 해외 직구를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조금 더 이제 대우를 해주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이제 해외 직구 이런 것도 있고, 물론 네이버도 알리익스프레스하고 제휴를 해서 이런 거 누르면 이제 알리익스프레스 제품만 다 나오고 막 그러잖아요. 알리익스프레스 제품의 일부를 네이버가 판매를 하고 있는 거죠. 알리익스프레스하고 제휴를 해가지고요.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드릴 거는 좀 그런 내용이 아니고 우리가 어떤 제품을 판매할 것인가,
아무래도 이 등록 일자가 최근인 게 요즘 인기가 있다는 거죠. 그죠? 또 한 가지 측면에서는 여기에 리뷰가 좀 많은 게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많은 강사님들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리뷰는 많으면서 등록일은 최근인 거, 그런 제품들을 본격적으로 올리면 매출이 잘 난다. 예, 이거는 어떻게 과학적인 것 같아요. 수학적인 것 같기도 하고요. 여기서 잘 보시게 되면요, 그런 정보들을 여기에서 바로 찾아내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소비자분들도 등록일이 얼마 안 됐고 리뷰가 많은 것을 찾고 싶어도요, 리뷰 많은 순이라고 눌러버리면 등록 일자로 소팅을 시킬 수가 없습니다. 등록 일순으로 정렬을 해버리면 또 리뷰가 많은 순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 필터링을 할 수 있는 검색 조건이 셀러 입장에서는 조금 귀찮은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셀러분들께서는 어떤 것을 원할까요? 등록일이 며칠부터 며칠 사이에 있으면서 기간 안에 들어오는 상품들 중에서 리뷰 순으로 또 보고 싶은 거죠. 그런 상품들을 집중해서 올리시거나 아니면 매입을 하시게 되면 판매가 잘 되니까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여기에서 이제 그 데이터를 모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상품의 어떤 코드를, 사진이라든가 코드를 가지고 리뷰 수를 가지고 등록 일자를 또 파악을 해서 엑셀로 만들어 가지고 올려야 되는 그런 복잡한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크롤링 전문 회사잖아요. 이런 거는 정말 심심풀이 취미로 만들면 딱 좋을 것 같은 프로젝트라 가지고요. 저희가 이름도 붙여놨습니다. 가칭이기도 하고 가디라는 이름으로 저희가 이런 걸 한번 만들어 가지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좀 무상으로 제공해 드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코스모스 솔루션 쓰고 계시는 우리 대표님들께서 이런 작업을 좀 하고 계신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제공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떤 정보들을 수집을 먼저 할 거냐면요, 일단 상품명, 사진 이런 거 좀 필요하겠죠. 그래서 최저 가격, 판매처 몇 군데가 있는지, 그 판매처가 각각 어떤 상품을 판매하고 있는지를 이 사이트에서 나오는 정보들을 기준으로 가져올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런 정보들이 사실 그다지 필요하진 않지만 나와 있으니까 수집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가장 최저가의 제품을 달리고 있는 회사가 어딘지 이런 것들이 다 나오죠. 두 번째로 나오는 것은 뭐냐면요, 이 분류가 어딘지, 디지털 가전, 주변기기, 마우스, 무슨 마우스 4단계 분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런 분류에 대한 링크들도 걸려 있죠. 이런 링크들도 일단은 수집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연결 방식, 전송 방식 이런 거는 지금 무슨 마우스니까 이렇게 나왔지 다른 거는 또 다른 종목이겠죠. 잘 보게 되면요, 제목, 내용, 제목, 내용, 그러니까 타이틀이 나오고 그 다음 밸류가 나오는 이런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배열로 처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밑에 것도 다 마찬가지죠. 중요한 스펙 정보가 나와 있습니다. 특히 이 리뷰가 중요한데요, 리뷰는 현재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리뷰는 점수와 리뷰의 수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데이터의 가능성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리뷰 점수는 엄청 낮은데 리뷰 수가 많아요. 그러면 정말 부정적인 그런 안티 글들이 많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리뷰도 높으면서 리뷰 수도 많아요. 그리고 물론 4가지 경우가 있겠죠. 리뷰가 높은데 리뷰를 쓰신 분이 소수밖에 안 되는 그런 거는 조금 검증을 좀 더 해봐야겠죠. 그런데 무엇이 바뀔 것인가 하는 것이 또 중요합니다. 다른 것들은 안 바뀔 것 같아요. 여기 있는 정보들이 무선이었다 갑자기 유선으로 바뀌고 이러진 않겠죠. 그리고 여기 나오는 최저가는 바뀔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이게 19,900원이지만 누가 100원 사게 하면 19,800원이 될 수도 있는 거죠. 판매처도 지금은 18개지만 줄어들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리뷰 점수도 점점점 올라갈 수도 있고 점점점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리뷰의 수는 줄어들진 않겠죠. 리뷰를 삭제하지 않고는 이 수가 줄어들진 않으니까 등록일 같은 경우는 고정되는 값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등록일이 갑자기 11월 달에 등록했다가 또 이 제품이 갑자기 이번 달에도 등록되고 이럴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러지 않겠죠. 이런 데이터들을 사진과 함께 수집을 해서 저희가 데이터를 확보한 다음에요, 그것을 고객분들께서 딱 원하시는 형태로 필터링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면 좋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어떤 대표님께서 이제 명품 판매하시는 대표님은 이런 거 만들어주면 많은 돈을 내겠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혹시 이제 유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저희는 정말 돈도 거의 안 받고 국내 최저가로 지금 3,000개나 되는 국내외 사이트를 제공해주는 이런 많고 돈은 얼마 안 남는 소프트웨어 회사잖아요. 가성비 짱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너무 쉽게 만들 수 있어가지고 제가 시간만 조금 나면 금방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이렇게 했다가 제가 또 빨리 안 만들어주냐 하면서 또 압박을 많이 받게 되는데요. 개발자들은 원래 자기가 생각하는 거 3주 걸릴 것 같다 그러면 한 뭐 석 달 걸린다 이렇게 뭐 얘기하고 그래야 된다고 하는데, 일단 제가 봤을 때는 틈틈이 만들면 고객분들께서 호응이 어떠나에 봐서 호응이 별로 없으면 안 만들고요. 호응해 주시면 이런 거를 좀 빨리 만들어 달라 가디거든요. 이런 거 필요하신 고객분들 많이 계시면 제가 빨리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쿠팡에 또 가보게 되면요, 지금 쿠팡 같은 경우는 좀 달라요. 쿠팡은 여기 보시게 되면 이제 로켓 직구 이런 것들을 선택할 수 있게 돼 있어 가지고요, 지금 앞으로 쿠팡 이거는 뭔가 우리 직구 셀러 분들을 다 이제 배제하고요, 이 쿠팡 이걸 다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 로켓 직구가 붙어 있는데, 이게 중국에서 오는 것도 있고 미국에서 오는 것도 있고 이제 그 국가도 계속 또 늘어날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호주가 잘 된다고 호주도 늘어나고, 또 일본도 지금 쿠팡이 진출해 가지고 15분 만에 생활용품 서비스하는 그런 것들이 또 됐잖아요. 그래서 일본 제품도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로켓 직구로 진출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떤 측면에서는 쿠팡이 조금 구매된 셀러분들과 경쟁 관계에 있는 그런 좀 상황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지금 쿠팡은 어떤 것을 노려야 되냐면, 아이템 위너가 되기 위해서 그런 전략을 가져가야 되는데, 무조건 100원 사게 100원 사게 하다 보면 손해보면서 제품을 판매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마진 얼마 안 남기면서 판매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아주 치고 빠지기 이런 게 되게 잘 돼야 되는 건데, 지금 내가 선정한 최소 마진이 5,000원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판매할 수 있는 원가에다가요, 이 가격을 빼보면 내가 지금 이 제품을 판매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그런 정보들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제품을 등록시켜 놓고요, 우리 대표님들께서 이 제품을 얼마까지 마진을 붙였을 때, 5,000원 최저 마진을 붙였을 때 얼마까지 판매할 수 있는지, 그렇다고 무조건 마진을 5,000원만 보고 판매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여기에서 지금 판매를 하고 있는 뭐 로켓 직구는 아마 경쟁이 안 되겠지만, 다른 로켓 직구에 없는 그런 제품들의 아이템 위너가 되기 위해서는 최저 마진을 어느 정도 넉넉하게 놓고요, 그거보다 더 다른 분들이 더 싸게 판다, 내가 그 가격에 판매하면 4,000원 밖에 안 남는다, 손실이다 라고 했을 때는 빠져나오는 게 더 좋습니다. 그래서 치고 빠지기 전략이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 되는 게 쿠팡에서 아이템 위너를 선정하기 위한 가격 전략이 되겠습니다. 아마존처럼 되기가 사실상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아마존은 보시면 대부분의 상품이 브랜드 상품이고요, 그리고 또 그런 상품들을 여러 업체들이 판매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 쿠팡의 전 세계 셀러가 상품을 다 올리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아마존하고 아주 유사하게 되겠지만, 쿠팡 입장에서는 지금 소비자들 중심으로 가지 셀러 중심으로 조금 안 가고 있기 때문에 판매가 한국에서 잘 되고 또 일본에서도 잘 되고, 국가마다 너무나도 이제 소비자분들의 호응을 얻어서 쿠팡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쿠팡 없이 어떻게 살았나 라는 것이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확산되어 간다면 셀러들도 많이 뛰어들겠죠. 그런데 현재 셀러분들에게는 크게 메리트가 많이 줄어들고 있다는 점이 저는 쿠팡의 약점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쿠팡도 좋은 이제 마켓이니까 쿠팡의 어떤 전략에 대한, 현재 전략에 대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물론 쿠팡이 아주 셀러 친화적으로 이제 아이템 위너 제도도 폐지하고요, 또 중국 셀러라든가 해외 셀러보다는 한국 셀러에 어드밴티지를 준다거나 하는 그런 식의 전략을 펼칠 가능성도 있죠. 근데 그럴 가능성이 지금으로 봤을 때는 많지는 않죠. 그래서 판매자들의 목소리를 내는 그런 단체가 필요하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시는데요. 현재로서는 그런 상황입니다. 조금 정리를 해드리면요, 네이버 쇼핑과 스마트 스토어 같은 경우에는요 아직까지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가디라고 하는 그
이 데이터 분석 도구를 제공해 드릴 건데, 일단 저희가 전에 약속드린 대로 비전을 먼저 좀 완성을 하고요. 저희가 중국 쪽 전망이, 중국은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미국만큼이나 강대국으로 성장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또 중국에서 제조되고 판매되는 제품들을 직구로 국내에 판매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부정적인 측면이 있어요. 그것은 중국에서 그런 시장을 적극적으로 공략해 올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너무 많은 분들이 이제 중국의 어떤 저가 상품들을 취급하는 것도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중국 제품에 대한 신뢰도가 아직은 많이 약하거든요. 우리나라도 뭐 7, 80년대는 막 새치기 하는 분도 있었고, 휴지도 아무렇게나 버리는 그런 분도 있었지만, 한 10년, 15년 만에 선진국에 버금가는 그런 시민의식이 생겼잖아요. 중국도 요즘 들어서 많이 아마 나아지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국이 기술적으로도 앞서 나가고 시민의식이 이렇게 굉장히 높아지면서 한국과 비슷한 시민의식을 갖출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거죠. 그거는 이제 가봐야 아는 거지만요. 그렇게 되면서 중국이 명실상부한 그런 강대국으로 간다고 했을 때, 우리는 그 중국과 협력을 해서 많은 비즈니스를 해나갈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생기겠죠. 그래서 중국 쪽을 저희가 포기한다거나 아니면 전혀 무시하고 대비를 안 하면 안 되겠지만, 현재로서는 중국 셀러들과 경쟁하기에는 약간 좀 불리한 측면이 있지 않나, 그런 식으로 뭐 잘 모르지만 제 입장에서는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중국 제품 지금 판매해서 수익 내고 계시는 분들이 또 매출이 많이 줄어들고 있고 여러모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걱정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제는 앞으로 뭘 해야 되나. 미국도 한번 꺾어진 거죠. 매출이 꺾였고요. 그리고 중국도 이제는 조금 있으면 완전 레드오션, 힘든 상황이 된다. 그리고 중국 셀러까지 들어오게 되면서 많이 경쟁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과연 구매 대행 셀러 또는 위탁 판매 셀러들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그래서 현재로서 가장 효과적인 비즈니스는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같이 대비해 가면서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어제까지는 이런 걸 했다가도요, 아니다 싶으면 빨리 접고 옮기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빠른 변화, 변화에 대한 거부감을 줄이는 게 성공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생각의 유연성을 갖는 것이 저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입장에서 이런 걸 만들려고 했는데 아닌 것 같다 그러면 깨끗하게 포기하고 또 다른 거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저희는 전략을 많이 세워보고 있고요. 우리 고객분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고 있고, 특히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하고 계시는 많은 분들의 그런 전략들을 저희는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 대표님들께서도 한번 생각해 봐 주시고요. 우리가 네이버 쇼핑과 이 쿠팡에서 정말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잘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요즘 자사물 키우는 것도, 해외 상품을 가지고 이제 자사물 키우는 것도 약간 많은 분들이 하시다 보니까 트렌드인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 같은 이제 소프트웨어 회사의 역할들이 앞으로 싫든 좋든 엄청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소프트웨어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를 아주 단순한 걸 쓰는 거 하고요, 어느 정도 복잡성과 파워를 가지고 있는 거 하고요. 이전에는 눈에 잘 들어오는 직관적인 소프트웨어가 대세였지만요, 지금은 그런 것 가지고는 경쟁력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탑을 가지고 이제 땅을 파시던 분들이 경운기를 쓰는데, 경운기를 가지고 또 하시던 분들이 트랙터를 쓰고, 또 그거보다 더 뛰어난 여러 장비들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과거에 이제 손에 잘 익었다고 그런 것 가지고 계속 하고 계시면 앞으로는 기계적인 복잡성을 어느 정도 갖추고 있겠죠. 그런 전문화된 첨단 어떤 도구 소프트웨어들이 나왔을 때는 경쟁력이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프트웨어에 대한 그런 이해도도 높이는 게 중요하고요. 이런 소프트웨어 기업, 뭐 쉽게 말씀하면 개발팀이나 개발자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런 분들과의 이제 협업이 피할 수 없는 대세가 됐어요. 여러 번 강조를 하지만요, 전화 소통보다는 문자 소통에 익숙해질 때가 됐습니다. 그리고 말하는 것보다는 글 쓰는 연습을 하시는 그런 방식의 소통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을 직접 만나서 많은 유대관계를 가지는 그런 비즈니스는 이미 지나간 과거의 비즈니스 방식입니다.
물론 그런 것들을 아직까지 경쟁력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셔가지고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볼 수 있지만요. 저는 앞으로 이런 시대는 점차 저물 거라고 생각하고요. 온라인이 완전히 대세가 되는 전혀 다른 디지털 중심의 시대가 펼쳐질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요. 안 그럴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 대표님들께서도 좋은 전략 가지고 생존하기 쉽지 않은 이런 비즈니스 환경 속에서 큰 성과 내시고, 저희도 이제 우리 대표님들을 스포트하면서 우리 대표님들께서 큰 성공을 이끌어 가시는, 만들어 가시는데 좀 일조하는, 협력하는 그런 개발업체가 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